이어서 시작합니다. 자, 스필 작품이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소재, 태도 파악하는 거 신경 쓰면서 표현상 특징이 있으면 집중해 가면서 풀면 된다라고 노차 말씀드렸었죠. 쉽게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는 이 수능 전체의 문학 작품들 중에서 난이도로 따져봤을 때는 아니야, 310이 제일 낮을 수는 있어. 왜냐면 너무 익숙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쉽게 갈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다. 한번 가보자. 나는 예전에 장흥방의 길갓집에 살았다 하면서 시작했네요. 자, 이 다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는 글쓴이 자신을 말하는 건 알고 있죠, 그죠? 자, 장흥방이라고 하는 길갓집에 살았는데 그 집은 저작거리에 제법 가까워서 소란스러웠대요. 자, 여기서도 또 기본적인 어휘력이 하나 필요해지네요. 저작거리가 뭐야? 저자가 무슨 말이야? 저 사람. 이게 목표였다면 성공. 시장이죠, 시장. 시장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웅성웅성 시끄러웠겠죠. 자, 저작거리에 가까워서 소란스럽겠지. 근데 그 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서 볏짚으로 덮고 흙을 쌓았더니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만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길가에 있는 집에 살았는데요. 문제는 소란스러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소란스러움의 대책으로 초당에다가 벽을 쌓아서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고 좀 조용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대. 그러나 문제는 또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지. 두 번째 문제야. 더위지. 그리고 이거는 동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 그건 꼭 기억하세요. 이제 나중에 지금 부동산이 너무 난리라 이제 너희들도 예를 들어 한 10년 이내에는 결혼이라는 걸 할 가능성이 높고, 그지? 독신주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할 가능성도 높고 집을 마련해야 될 가능성도 높잖아. 근데 집을 마련할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방향이 되게 중요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 참고로 공인중개사나 복덕방이라고 불리지 이런 집 소개하는 데서는 그냥 일단 남향이라고 해. 건물 자체는 남향이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사는 공간에 가보면 선생님은 심지어 북향집도 봤거든요. 창문이 북쪽으로 나 있습니다. 근데 북쪽으로 창문이 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추워요. 그러니까 해가 들고 나는 게 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 해가 어느 쪽에서 떠? 동쪽에서 뜨지. 그래서 서쪽으로 지잖아. 그래서 집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장점, 아침부터 해가 잘 든다. 오케이? 단점, 아침부터 해가 느리 찐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침잠 많은 사람들은 최악 조건. 됐지? 그럼 참고로 서양집은 어떨까? 저녁 늦게 해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아우르는 장점을 가진 쪽이 일반적으로 남향으로 알려져 있고요. 남쪽으로 보통 그래서 집을 많이 짓죠. 근데 참고로 북향집은 절대로 아무리 싸도 들어가지 마세요. 계속 고생할 겁니다. 선생님이 겪어봐서 아는데 북향은 싸다고 들어갈 게 아니야. 확실히 추위야 싸워야 돼. 그런 게 있어. 아무튼 동쪽으로 창문을 만들어 놓으면 해가 아침부터 떠가지고 12시 되기 전까지 계속 내리쬐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름에 어떨 거라는 거야? 굉장히 많이 더울 거라는 얘기겠지, 그치? 오케이. 대신 겨울에는 조금 따뜻합니다. 그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서양집은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돼. 여름에는 조금 서늘해서 좋지만 겨울에 미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가봅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중요한 단어니까 우리 넣고 갑시다. 그래서 요거는 이겨냈지만 요거는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라는 말을 당의 호, 당이 집이잖아, 그치? 집에 어떤 격언 같은 것으로 삼아서 예쁘게 써가지고 딱 걸어놓고 그걸 바라보며 견디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고요함이라는 단어 중요한 건 너무 잘 알고 있지? 뒤에서 문제로 나오는 걸 이미 확인해놨으니까요. 자, 고요함을 통해 더위를 이긴다. 그래서 위안을 삼았는데요. 대저 고요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몸의 고요함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요함을 정의하죠. 몸의 고요함이라는 게 있고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의 부분, 이거 뭐랑 똑같은 거야? 왼쪽에 있었던 이거는 외적 고요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내적 고요를 말하는 거겠죠? 외적 고요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겠지. 오케이? 조용히 있는 것. 내적 고요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던 그런 건 상관없이 내 마음이
평정심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두 개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몸이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고 서는 등 모든 행동에 있어서 편안함을 취할 뿐이야. 요거는 뭐야? 편안함의 뜻이야. 편안함을 추구하는 걸 말하고,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북이로 점을 치는 듯, 신통력 있게 맞춘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치는 듯하니 시원한 날씨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래서 이쪽이야말로 날씨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의 편안함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를 평정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화자가 추구하는, 글쓴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마음의 자세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리고 서리법으로 강조한 것 정도는 보이지만 이 정도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넘어가자. 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키는 거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20년을 살고 이사를 했대요. 그로부터 3년이 흐른 뒤 이번엔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자, 저작거리 옆에 있어서 시끄러웠지만 특히 더위가 문제였던 그 집에서 20년을 살았고, 이사 간 지 3년이 지난 뒤 다시 옛집에 돌아온 거야. 근데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옛집이 있었어요. 현재 화자는 이 옛집에 대한 감회를 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옛집을 보고 뭐래요? 은은하게 처마로 들어오는 상빛, 콸콸콸, 밀랍으로 번들번들, 늘어진 저 천막, 이런 말들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몇 줄의 이야기는 결국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이 옛집에 얽혀있는 아름다운 정경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그때 좋았었지. 여기서 물소리도 듣고, 그지? 여기서 하루하루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야. 자, 중간 넘어가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도 번성했던 때라는 거야. 정경도 아름다운데, 그치? 집안에 번성도 있었지. 그럼 집안이 번성한다, 우리 집이 잘 나갔다는 얘기는 아빠가 회장님이 되어서 돈을 잘 벌었다, 그런 쪽의 레벨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선비정 씨는 돈 잘 버는 게 아니잖아. 뭐냐? 선친께서,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 선친이 무슨 뜻이야? 선친. 누구 말하는 걸까? 아버지 말하면 50점 드릴게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야죠. 그렇지. 선친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돌아가신 아버지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일컬을 때 저희 선친께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거야. 살아계신 분한테 선친께서 그딴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자, 선친께서 승면 전에 봉직하실 때는, 봉직하는 건 뭐야? 어떤 직책에 봉은 임명되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공무원이셨다고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야. 참고로 조선시대의 아버지가 공무원인 건 짱짱맨이죠. 좋은 거죠. 그죠? 어쨌든 다들 이제 고시를 치렀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퇴근을 하시고 나시면 그때 밤에는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가지고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검은고를 들었으니 유중형의 옛일과 비슷했다. 이거 뭐야? 고사인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실제로 문제로 출제되진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문제 출제 요소이긴 하다는 것도 신경 쓰였으면 좋겠어요. 고사를 인용해서 뭐라고 했어? 그 즐거움이라고 했잖아. 그쵸? 이 집안이 번성해서 이건 뭐예요? 즐거움이었던 거야. 아버지랑, 그치? 진정한 학문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세계는 어떠한 것인가?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가 이런 논의를 했는데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는 거지. 그쵸?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랑 주기적으로 사회토론, 담론 이런 거 해보는 사람? 없을걸? 선생님도 그랬어. 선생님도 그랬고. 그런 사람 잘 없잖아. 그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게 행복이죠. 나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선생님도 지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전에 부모님 모습을 많이 담아놓으라고 하잖아. 그지? 영상이 됐든 사진이 됐든 많이 담아놓으세요. 선생님도 나중에 지금 재작년 이제 3년 됐지? 3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후회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게 후회돼. 다 후회돼. 싹 다 후회가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함께했던 추억이 별로 없는 거야. 아버지는 아침 되면 출근했다가 밤 되면 나타나시는 분이었어. 그렇지? 얘기를 나누기도 쉽지가 않았었고.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함께 싸웠던 추억이 너무 없구나. 그럼 뭘 보고 알았냐면 같이 찍은 사진이 없는 거야.
오케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찍어주셨으니까 없고, 오케이? 선생님이 장성하고 난 뒤에는 내가 노느라 나가 바빠서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이었고, 노년에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사회생활 하느라고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이 없는 거지. 그냥 나란히 있는 사진이 없어요. 그냥 없어. 그래서 되게 뭐랄까 그거 생각하면서 또 한 구석에 앉아서 눈물 좀 한번 팡팡 흘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나중에 되게 후회 많이 된다고. 지금이야 막 나 짜증나게 한 사람인 것 같고, 그치? 나 스트레스 받게 한 사람인 것 같고,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겠지만 나중에 후회 되더라고. 꼭 많이 남겨, 알겠지? 이거는 꼰대 소리 해도 된다고 생각해. 이건 해봐서 아는데 해봐서 아는데 후회됩니다. 네. 자, 아무튼간에 그런 것들이야. 얘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근데 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만 다시 되찾을 수는 없대요. 또 자, 되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말이죠. 그리움의 대상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오케이? 내가 언제든 되찾을 수 있으면 그게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니? 그건 불가능하잖아. 자,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잘 봐. 되게 멋있는 말이 나와. 역시 이 정도 말을 쓸 수 있어야 수능에 출제되는 작품을 쓰신 분이 되는 거지. 자, 서경이란 책에 그릇은 새 것을 찾고 사람은 옛사람을 찾는다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럼 여기 보면서 이거 왜지? 왜 이러는 거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릇이라고 하는 건 뭔가 물건을 말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리고 사람은 옛사람을 찾는다고 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인정을 말하는 것이겠죠? 감정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물건은 언제나 새 것이 좋지. 오케이?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뭐가 좋아? 옛 것이 좋아. 그럼 여기서 옛 것이라고 하는 건 늙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한 거죠? 오랫동안 쌓아온 그 정을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핸드폰은 항상 최신 핸드폰이 좋고, 선생님이 이 아이패드 열심히 애지중지하면서 쓰고 있지만 당장 아이패드 프로 4세대로 바꿔드릴까요? 네! 알겠죠? 바꿔주면 난 좋다고 할 거야. 새 거잖아. 그치? 아무튼 간에 그런데 봐봐, 집은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뭐예요? 물건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새 거가 좋아야 정상인 거야? 새 집이 좋지. 신축 아파트 막 요즘에는 그런 것도 달려있다면 아파트에 그 음식물 자동 분리기? 어저께 뉴스에 막 뜨던데, 그 뉴스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참고로 남자들이 많이 하는 일이라서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밖에 이렇게 냄새나는 봉투에 막 들고 내려가가지고 꼭 봉지 2개 들고 내려가야 되고, 왜냐면 손에 만지기 싫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버리는데, 야, 요즘 짓는 아파트는 그 싱크대 옆에 구멍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부으면 오케이? 거기서 이제 다 갈아가지고 밑으로 내려본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댓글에 되게 웃기더라. 그거 고장이 잘 난다는 거야. 그래서 왜 고장이 나지? 나중에 열어보면 거기서 고민형 나오고 의자 쪼가리가 나오고 소파 쪼가리가 나오고 이런데요. 아니 도대체 그 구멍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무슨 짓이지? 음식물 쓰레기 구멍에다가 고민형을 집어넣는다고? 그걸 넣을 수 있는 게 대단하잖아요. 뭐 아무튼 간에 자, 새 거는 무조건 좋아. 웬만해서는 좋아. 웬만해서는 좋은데, 자, 이런 말을 해.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엇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지만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도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그렇죠? 선생님은 집보다 학원에 더 많이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따져봤을 때 아니야, 거의 반반인가? 반보다는 그래도 집이 더 많긴 하겠구나. 집이 더 많아. 왜냐면 잠자는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로 눈 뜨고 있는 시간 중에서 절대 다수는 학원에 존재하거든. 그리고 남은 조금의 시간을 집에 있고 나머지 시간은 잠을 자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항상 머무는 장소인 이 집이라는 장소도 결국에는 뭐보다 뭐가 가깝다? 그릇보다는 사랑에 가깝다는 거야. 집이라는 장소는 이쪽보다는 이쪽에 가깝다는 거죠. 됐죠? 인정을 찾는 대상에 가깝다고요. 왜냐? 사람이 머무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오케이? 그럼 이거는 이중부정이고 강한긍정이고 서리법이고, 그쵸? 집이 바로 뭐예요? 나의 그리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지. 예상대로죠? 앞에서 했던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그 말을 이렇게 강화시켜주고 있는 중이죠? 오케이? 나는 집이 참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옛집에 오랜만에 돌아와 보니 정말 그 시절이 그립네. 됐나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고요. 요 구조 잘 보시고요. 이런 게 바로 개성적 인식이잖아. 그치? 집을 물건이 아니라 정을 주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그립다. 그런데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함으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대요. 자, 이유는 말한 적이 없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여기서 어떤 사물을 볼 때마다, 그럼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엘리베이터 버튼부터 시작해서, 그치? 우리 집 작은 방 문고리, 화장실 찬장 서랍 이런 거 볼 때마다 뭐예요? 슬프대요. 뭔가 일이 있었나 봐요. 그쵸? 아무튼 슬픔만 다시 더해지기 때문에 다시 살고 싶진 않아. 살고 싶진 않고, 마땅히 임원, 무슨 뜻이라고 돼 있어? 살림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수풀림이죠. 수풀에 살림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 옛 이름에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녔던 뜻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자, 당연히 너무 그리운 장소고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나에게는 이 집이 또 동시에 슬픔도 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서 어디로 간다? 나는 그래서 새 집으로 간다, 이 소리지. 오케이? 나는 새 집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집이 있을 수가 없어서 새 집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또 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바로 군더더운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자, 누군가가 말합니다. 임원이라는 장소는 이미 숲을 속이잖아. 자, 아까 길가에 있었던 장흥집 같은 경우에는 장흥집, 아무튼 간에 그 길가집 같은 경우에는 소란스러운 속에서 더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고요함으로 더위를 이긴다라는 말을 쓸 수 있었던 거야. 그치? 근데 임원은 장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미 고요함의 장소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대고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라는 말을 동일하게 쓰는 것은 에바 아니냐. 이미 고요한 것을 왜 굳이 고요함이 이긴다 이딴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한대요. 참고로 이런 거 보고 우리 뭐라고 하죠? 통념이라고 합니다. 그죠? 일반적인 인식. 자, 그런데 나는 답하리라.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말하는 고요함과 나가 말하는 고요함의 정체가 다른 것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의 고요함은 뭘 말하는 거야? 어디 갔어? 외적 고요함을 말하는 거지. 여기서 고요하다는 것은 이미 숲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왜 그걸 고요하다고, 이미 고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였잖아. 근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내적 고요함이었어. 오케이? 됐나? 그래서 이번엔 뭘 한 거야? 외적 고요함이 있는 데다가 내적 고요함을 더하니까 진정한 의미의 고요함, 진정한 고요함이 오더라 라는 식으로 나는 이 편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한 거죠. 자, 됐습니까? 쭉쭉 읽기만 하면 되는 작품이기도 했고요. 네. 자,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싶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지문 다 읽었고요. 자, 다랑 연결되는 문제들을 40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달에 감상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보기는 다 읽었으니까 바로 작품 지문으로 갈게요. 1번부터 갑니다. 참고로 이 문제 선택지의 특징이 되게 조금 웃겼던 건 뭐냐면, 선택지 비율 좀 들어봐. 1번이 12%, 2번이 4%, 3번이 13%, 4번이 11%, 5번이 59%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번이 답임을 찾지 못한 이들은 어떤 일을 벌인 거야? 1번, 2번, 맞는 말, 3번, 맞는 말, 4번 맞는 말, 5번도 맞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거지. 다시. 그래서 1, 2, 3번 중에 뭐 하나 골라보는 거. 자, 그런 느낌이 안 드는가 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혹시 내가 그런 식으로 선택하진 않았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뭐가 문제인 거야? 답의 근거를 찾는 훈련이 좀 덜 됐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오케이? 혹시 1, 2, 3을 골라서 틀렸다면 4번까지. 자,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생각해주면서 선택지를 봅니다. 1번, 나에서 낙엽 소리가 창 안에도 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외적 고요함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머리를 조금 굴려주셔야 돼. 조금 굴려야 돼. 자, 화자가 가만히 있었는데, 오케이? 가만히 있었는데 밖에서 바스락 한 소리가 들렸어. 근데 그 작은 소리에도 반응해가지고 님이 왔나? 왔을까? 라고 하면서 흥분된 상태가 됐어. 자, 따져보자. 이 사람은 외적 고요함에 있는 거야? 내적 고요함에 있는 거야? 외적 고요함에 있었던 거지? 조용했기 때문에 바깥에 바스락 소리가 들렸겠지. 외적 고요 동그라미. 그런데 작은 소리에도 내 마음이 흔들려 버렸지. 내적 고요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 아까 안 썼니? 평정심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평정심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흔들려 버린 거지. 됐나? 내적 고요는 없었던 거야. 그러면 외적 고요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지.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1번 선택지가 무려 베스트 오답 중에 하나.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이 거의 동률이었는데, 외적 고요와 내적 고요를 그냥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느낌으로만 구분하면 1번 잘못 찍을 수 있다. 선생님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2번 봅니다. 나에서 낙엽 소리를 이미 옳은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결국 화자의 심리가 내적 고유의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네. 1, 2번은 세트 아이템이네. 됐죠? 외적 고요는 이렇지만 내적 고요를 이루지 못했기에 작은 낙엽 소리에 흔들린 것이겠죠. 됐나요? 오케이. 3번 가봅시다.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오케이. 이런 질문이 있었어.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반영되었구나. 자, 닿을 때마다 슬프다는 것은 일단 잘 생각해봐. 외적 고요는 참고로 이 집에서는 이 집은 이미 외적 고요는 유지되고 있었지. 오케이? 아니 집의 전경과 풍경과 집의 어떤 기물들은 거의 그대로였대잖아. 오케이? 그 안에 있으면 물론 덥겠지. 덥긴 하겠지만 고요했을 거야. 외적 고요는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내가 어떤 대상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진다는 얘기는 내적 고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잖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한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내가 평정의 상태에 내적 고요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대상을 보면서 슬픔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야. 오케이? 3번 이제 설명됐습니까? 이해됐길 바라고 4번 갑니다. 다에서 옛집의 초장에 붙었던 당호를 임원의 새집에서도 사용하겠다는 것은 필자가 외적 고요에 더해 내적 고요를 추구하겠다. 됐니? 분석됐죠? 답은 5번인 거야. 다에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라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그럼 일단 여기서 끊고 이런 말이 있었고요. 자, 뭐라고 생각한 거야?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이래. 자, 말을 좀 뒤집어서 설명하긴 했는데 자, 전반부는 외적 고요밖에 모르는 상태야, 그치? 근데 후반부 설명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어떤 단계에 오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말한 거야, 결론적으로는? 내적 고요도 필요하다고 말한 거야. 됐나? 그러면 5번 선택지가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거죠. 5번 선택지에 뭐뭐 한다는 것은의 부분까지는 그 누군가는 외적 고요만 인식한 상태라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얘기였어. 근데 뒤쪽 하단부는 내적 고요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 서로 매치가 되지 않았죠?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5번 잡았고요. 41번 가와 달을 비교하는 문제 한번 또 가봅시다. 이번엔 가랑 달을 비교하래요. 1번 두 작품 모두 인간의 외향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뭔 소리야? 가가 3인국이야. 3인국에서 화자가 뭐 흰머리가 생겨서 슬퍼했고 막 이랬니? 그런 거 없었지? 땡. 2번 다는 물론 다도 마찬가지고요. 두 작품 모두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하는 사람. 아니죠. 오래된 것을 더 중시했습니다. 3번 가와 다 모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잠깐만 그거 나왔네, 그치?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상황, 그리고 이걸 정서로 표현해봐. 그리움이죠. 그리고 참고로 이런 문제는 선생님 이런 건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선택지 안에서 대상, 객체, 주체, 등등등의 이런 식의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 대상이 뭔지, 그 주체가 뭔지, 그 객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찝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자, 가의 상황에서, 가작품에서, 3인국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은 누구였죠? 임입니다. 그쵸? 임에 대한 그림이었고요. 주제는요? 다 작품에서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은 누구죠? 방금 읽었던 작품에서 공간은 집이야. 그 집에서 부재하는 대상은 누구였지? 중간에 가족과의 즐거움을 얘기했었잖아. 선친과 형제들이었잖아. 가족들에 대한 그림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3번 정답. 4번 가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수능적 태도가 잠깐 이게 수능이 맞나? 애매하죠. 수능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그쵸? 물론 3인국의 끝부분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 범납이 대야이샤 님의 옷을 올무리라. 그치? 결국 내가 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냥 이렇게라도 살아봐야지 뭐. 근데 이거는 그런 부분도 나와있지도 않고 수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답의 근거가 너무 애매해. 그러면 이럴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죠? 뒤에 완벽하게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었지? 뒷부분 봅니다. 다혜는 인생의 허무에 대한 극복이지. 무슨 극복이지야 이 작품이. 말도 안 되네. 그죠? 쉽네? 마지막 5번 가와 가에는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아쉬움이 나와있어요. 자, 좀 끊어서 읽어봤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아쉬움. 타인은 님이지. 이 작품에서는 나와 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님의 심리가 과거와 달라진 거 맞기는 한데 맞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근거는 못 잡겠지요. 됐죠? 결국 얘도 세모야. 그럴 땐 뭘 봐라? 뒤를 보세요. 다혜는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마음가짐이야. 무슨 소리야?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으리라야? 이 작품이? 아니죠.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는 말을 이번에 역시 난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거였잖아. 이건 달라진 마음이 아니라 유지하려는, 지키려는 마음이지. 됐죠? 답은 5번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3번이었던 겁니다. 됐죠? 까리. 자, 42번입니다. 자,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 문제는 솔직히 문제 자체는 너무 쉬워서 지나치게 이래야 된다는 정도로 쉬울 정도였는데 일단 가봐. 1번 여름에 더웠던 경험이 있고요. 옛집 초당의 탕후루 경험해야 될 내력 서술한 거 맞지요? 오케이. 두 번째, 과거 인물의 행적에 비추어서 떠올린 기억에 대한 감회를 드러냈습니다. 정확하게 잡아. 여기서 말하는 과거 인물의 행적은 누굴 말하는 거야? 누구? 유중형의 옛일이잖아. 고사 인용된 거라고 했었잖아. 나오잖아. 이렇게 써먹는다고요. 인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했지. 수필에선 이런 걸 개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개성적 요소는 출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나? 그래서 읽을 때 인용 썼음,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음, 이런 것들을 체크 잘해야 된다고. 비교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시간의 흐름이 따라가고 있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과거 인물의 행적에 비추어서 옛집에서 떠올린 기억,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토론을 하던 시절, 그거를 떠올리며 감회, 느낌을 기억하고 있지. 즐거웠다라고요. 됐나요? 3번, 새집에 붙이고자 하는 당호의 의미,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옛집에 다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너무 쉽잖아. 그렇지? 좀 힘 빠질 정도로 쉽지 않니? 이거 전혀 그런 느낌 안 들어? 문제 배점 조절용? 8등급이 빵점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랄까? 이런 거 있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잡았고요. 4번, 변함없는 옛집의 외양과는 달리 변해버린 인간사로 인해 새집을 지으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변해버린 인간사로 인한 새집. 오케이? 내가 원래 이 집에 다시 살 법도 한데 이 집에를 다시 한번 살아보면 나는 아픈 추억이 생각날 것만 같아 라고 했었죠.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뭐 이런 느낌 아니냐? 뭐 가족이 뭐 해체되는 불운한 사건을 겪었다든지, 뭐 아버지가 유배를 가셨다든지, 뭐 대충 그런 느낌 들지 않음? 자, 마지막 5번. 집이 그럴 것 같은 부류지만 사람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주목해 옛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5번 원래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그치? 여기서 결국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답 선택지 중에 하나로 그냥 넘어가 버렸지만 실은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요소였다. 이 작품의 핵심적인 특징이기도 됐었지. 그치?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2번 갈래복합 지문 다 마무리 지었고요.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지문으로 넘어가 볼 차례가 됐네요. 현대시 2편이고, 자, 현대시 파트는 또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는데 또 끊어드릴게요.